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인 오늘 다시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원주와 영월 영하 11도, 횡성 평창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요. 오늘 하늘 맑겠지만 한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강력한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는데요. 목요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포함해서 한파 대비 잘 해주시고요.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강원형 주거복지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각 지역을 연결해 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월 2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올해 5차례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추가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850여 개 업체가 2,500여 건을 신청했습니다. 강릉의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각 시군이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해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농가 인근의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군도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에 관리원을 배치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했는데요. 강원도는 강릉의 발생지 인근 농장 등 16곳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추가 확산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다음 달까지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한 주민입니다. 신청은 횡성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창구에서 접수하면 되는데요. 보상 대상 여부는 인터넷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주거비 부담과 전세 불안 속에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올해 강원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의 한효종 주거복지팀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팀장 한효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주거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주거복지 예산은 약 한 1,081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은 강원도가 직면한 지역 소멸 등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혼부부와 청년층, 젊은 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 거주할 수 있는 형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물가 상승이라든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요즘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주거 취약계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문제와 맞물려서 일단 청년과 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은 좀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20년 이후에 강원도 인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사실 소폭 상승했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이제 가속화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26년도 강원도의 이제 주거 정책이라고 하면 청년층,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직장인들,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 독립을 하긴 했지만 월세 부담을 겪고 있는 이제 청년 가구가 보다 이제 빨리 주거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신혼 초기에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좀 가지면서 출산을 좀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에 좀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앞서 주거 취약계층 말씀해 주셨는데 저소득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어떤 취지의 제도이고 또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주거 취약 그 계층을 갖다가 지원하는 주거 취약 사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임차급여 사업하고 수선유지급여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임차급여 사업은 중위소득이라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평균소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소득을 가진 가구가 한 48% 이하 정도 수준인데요. 4인 가구로 따지면 약 이제 월 소득이 한 311만 원 되는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임차 비용을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2만 9천 원이 이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후화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재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배라든지 장판, 상호교체 같은 이제 경미한 보수 같은 경우에는 590만 원까지, 그리고 지붕이라든지 욕실이라든지 주방 싱크대를 개량한다든지 이런 규모가 큰 그런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1,600만 원까지 이제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그 지원 사업들은 현재 이제 소득이 낮아서 임대료라든지 주택 유지비 부담이 큰 저소득 계층한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이제 제공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원도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좀 해서 최소한의 그 주거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급여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차급여나 주택 개보수 지원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달라지거나 강화된 지원 내용은 지금 다 소개를 해주신 걸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 주거 지원 사업 중에 급여 지원 사업이 약 한 3만 9천 원 정도 좀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됨으로 따라서 저소득층이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선유지, 주거급여, 이사비 지원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한편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최근에도 전세 사기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좀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된 주거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전세 사기가 사실 많이 계속 발생을 했고, 서울 경기도권에 비하면 이제 강원도는 숫자는 사실 좀 적긴 합니다. 네. 하지만 강원도도 지금까지 한 393건이 이제 피해로 결정이 됐고요. 이런 피해를 일반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공공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전세보증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에 피해가 났을 경우에 사실 보증보험료라든지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전세 보증 보험을 갖다가 좀 의무적으로 좀 들 수 있도록 여기에 해당되는 보증 보험료를 갖다가 건당 40만 원을 갖다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이제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이런 40만 원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제도 관련해서 좀 그렇습니다. 더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어려운 부분 취약계층은 자동으로 이게 가입이 될 수도 네,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특히 기존에 연 2회 운영되던 찾아가는 전세 사기 법률 상담 지원 창구가 이제 상시 운영으로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를 네,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안내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약간 좀 소극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제 법률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의 시직 사업으로 대한법률공단이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 소속된 이제 공직 법무관이라든지 전문가와 함께 해당 시군을 좀 찾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조금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런 전화 문의가 왔을 때 좀 더욱더 좀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소속 실무 전문가를 지금 3당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그 전화가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의 안내가 가능한 분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직접 연결을 해서 즉각적인 이제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필요 시에는 방문까지 해서 방문 상담으로 좀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세 사기 피해를 갖다가 회복 지원에 조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접 찾아간다는 의미만 보아도 좀 더 적극성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네,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장애인 가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고 하는데 어떤 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거 생활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편안하게 주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주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화장실 손잡이라든지 또 경사로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싱크대 개방형 싱크대라 그래서 싱크대 쪽에 상당히 좀 경사로도 돼 있어서 싱크 그 휠체어를 타고도 안에서 직접 작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장애인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제공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이 좀 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주택 개조 사업이 지원된다는 내용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도민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간의 가장 큰 권리를 갖다가 의식주라는 이제 다알고 좀 그렇게 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고 이제 쾌적해야지 이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좀 향상이 되고 그래야지 또 우리 도에 정착해가지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주거 취약계층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도 도민들이 이런 주거 문제로 좀 고민하지 않고 지역에 최대한 정착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라든지 지원을 받고 싶을 경우에 연락해 주시면 성실성 있고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더없이 동의합니다. 주거라는 것은 일상의 안정과 또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오늘 살펴본 강원도의 주거복지 정책들이 도민들의 삶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의 한효종 주거복지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1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4차례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아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데 먼저 어떤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겨울방학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내가 쓰는 물건과도 연결된 생활 문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일회용품이나 포장용품처럼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생활용품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이들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일회용품 줄이기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 직접 이해한 아이들이 밀랍으로 천을 코팅한 친환경 제품으로 집에서 비닐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는데요. 프로폴리스 성분이 있어서 식재료 보관에 적합한 천연 밀랍랩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일상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탄소 중립이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핵심 내용인데요.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오병호 주무관에게 기획 취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생활 속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중에서 35% 이상이 일회용품과 포장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닐랩과 일회용 비닐은 재활용률이 5%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물건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리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로 배우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천연 밀랍을 만들어 보면서 일회용 비닐 사용을 대체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이론 중심의 강의가 아니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럼 4회 동안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까요? 네, 우선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4회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회당 2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총 4회 동안 80명의 초등학생이 기후위기와 또 일상 속의 탄소중립 실천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초반에는 초등학생들에게 기후위기와 또 탄소중립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가스 배출의 13% 정도를 차지하는데 네. 이 중 상당 부분이 생활용품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에서 어떻게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건데요. 직접 천연 밀랍과 면천을 활용해서 친환경 밀랍을 만드는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후반에는 아이들이 만든 이 밀랍랩을 집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적용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직접 만들어보고 또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밖에 또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운영될 올해 프로그램 계획에 관해서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오병호 주무관에게 이어서 들어보시죠.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은 연중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원주시 환경교육 참여 시민 수는요, 약 2만여 명 이상이고요. 평균으로 보면 90% 이상 긍정적으로 응답률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이 시민 인식 변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앞으로도 저희 원주시는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탄소중립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은 행정만이 과제가 아니라 시민 참여가 함께 있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변화하고 그 변화가 가정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낯설게 사실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 신청 정보까지 전해주시죠. 네, 관내 초등학생이면 1월 24일부터 2월 14일 중 원하는 회차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저학년의 경우 보호자 동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기후변화 홍보관에 전화 접수로 가능하고요. 참가비는 무료로 선착순 마감 운영됩니다.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직접 또 생각해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또 유익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운영되는 탄소 중립 체험 프로그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의 박희서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평창 공공실버복지회관이 2026년 프로그램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 모집에 나섰다고요. 관련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만 65세 이상 평창 군민을 위한 실버 공간인 평창 공공실버복지회관에서 올해 교육 강좌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며 개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접수 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28일 수요일까지 1차로 접수를 받는다고 하고요.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복지회관으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숟가락 난타, 스마트폰, 실버댄스, 노래교실, 치매 예방 교육 등 15개 과정으로 프로그램별 요일과 시간, 개강 일정은 서로 다르게 운영되니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복지회관은 이번 일주일간의 1차 접수를 통해 최종 운영할 프로그램을 1월 30일까지 공지한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는 실버분들은 평창 공공실버복지회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농한기 어르신들이 모쪼록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자, 2026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하리 에너지 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하리 에너지 학교는 생활 속 환경 실천과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오늘까지 접수 후 마감되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2시간 진행되고요. 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법,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친환경 레시피 실습 등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하리 에너지 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평창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네, 생활 속의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해서 배우는 교육 소식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는 소식인데요. 평창군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발레 키즈 문화교실이 운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죠. 초등 발레 키즈 문화교실이 본격 운영에 앞서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키즈 문화교실은 평창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총 1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2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주 1회 문화복지센터 요가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평창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접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소식인데요. 평창군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상시 그리고 일시 돌봄 이용자를 모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군 공동 육아 나눔터는 평창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상시 돌봄은 15명, 일시 돌봄은 5명을 모집하며 회원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올해 3월 3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운영되고요.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방과 후 돌봄과 학원 이동 사이 시간 돌봄, 금융교육, 독서, 예술활동, 바둑,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고 합니다. 접수는 1월 19일 시작해서 23일까지 방문 접수 가능하고요. 대상자 선정 결과는 1월 29일 개별 안내된다고 하니까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족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네, 돌봄과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끝으로 군민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신다고요. 이 평창군이 관내 중년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줌바 댄스 프로그램 줌바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줌바 댄스 프로그램은 1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화요일과 목요일 평창 건강관리센터에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평창읍과 미탄면에 거주하는 40대부터 60대까지의 중년층 12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체질량 지수 BMI 25 이상 등 일부 조건이 있긴 한데요. 신청 마감일은 1월 22일까지라고 하니까요. 평창군 보건의료원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희서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장과 함께 평창 소식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에는 차량 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우선 배터리 성능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타이어 공기압과 부동액 또 워셔액 상태도 한 번쯤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운 날씨에는 길고양이가 따뜻한 자동차 보닛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